조용한 부자가 결국엔 이깁니다. 최상위 부자 0.1%의 평생 자산 중 83%는 급여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차, 시계, 여행 혹은 럭셔리 라이프, 보여주기식 문화가 생겨나게 됐고 우리는 어느새 그 안에 살고 있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멜 아브람과 조용한 부자들이 나눈 진짜 부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짜 부자들은 모르는 첫 번째 함정, 당신의 부가 클수록 그리고 그걸 더 크게 드러낼수록 그 부는 더 빠르게 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이제 부자들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부자와 시끄러운 부자. 전자는 세상이 쫓는 반대로 조용하게 부를 쌓고 즐기는 반면 후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빛나는 겉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과시하며 빚에 허덕이곤 하죠. 그래서 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비밀은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겉으로는 검소하게 조용하게 행동하면서 돈이 뒤에서 당신의 자유를 쌓도록 두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돈이 나의 자유를 쌓을 수 있도록 두는 것. 수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대부분이 흘려버리는 말과 같죠. 부는 쓰지 않은 돈이 모이는 과정이다. 즉, 조용한 부자들의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물론 진짜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조용하게 절제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부를 대하라는 말인 거죠. 저는 지난 30년 넘게 공인회계사로 재무 어드바이저와 멘토로 그리고 한 명의 사업가로서 시끄러운 부자들과 조용한 부자들의 차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조용한 쪽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과시형 부자가 모르는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자유를 만드는 건 시스템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뭘까요? 조용한 부자들은 자유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당신이 돈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지속적으로 금융자산, 사업 등의 다양한 투자로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가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른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끄러운 과시형 부자들은 왜 이 과정에 다다르기 힘든지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걸 떠벌리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왜 조용한 부자들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에게 걸어다니는 ATM처럼 보이고 사기꾼에게는 표적이 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기대와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부유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입니다. 또한 제 말의 요점은 단순히 조용히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족과 미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오래가는 조용한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 심리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는 건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정체성을 함께 사게 되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팝니다. 에스턴 마틴,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우리가 사는 건 이미지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에 한번 집착하기 시작하면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더 멋진 휴가, 더 비싼 레스토랑, 더 화려한 소비들로 스스로를 계속 증명해야 해요. 비교는 끝이 없고 압박은 커집니다. 그렇기에 과시하는 부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동반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수백만 달러 자산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국산 중고차를 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스트코에서 산 청바지를 입죠. 물론 정반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들 중 과연 누가 밤에 편히 잘까요? 명품 벨트를 찬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만장자의 90%는 자기 수입보다 훨씬 적게 쓰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과시보다 평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의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멜은 단 1분 만에 끝나는 조용한 부자를 위한 연습법도 추천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서 월 지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3가지를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중에서 순전히 이미지를 위해 쓰는 돈이 있나? 이 질문은 스스로의 소비를 돌아보게 합니다. 무심코 써버린 내 지출이 혹시 과시형 가짜 부자들의 지출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그리고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에 대한 행복과 자유가 아주 잠깐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쓴 돈은 나와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이 되니까요. 그럼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이미지보다 삶의 경험 그리고 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그런 가벼운 소비를 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외부를 의식하며 살았죠. 거짓말을 하진 않을게요. 그 순간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다음 달 카드값 청구서를 보면 항상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그리고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보여준 이미지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자 저는 있는 그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 전부로 말이죠. 소셜미디어는 함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통찰. 우리는 더욱더 사회적인 사람, 지인들과의 친목 유지라며 삶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판단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비교는 중독과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느낀 조용한 부자들은 가족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거의 공유하지 않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SNS를 점검해 보세요. 봐라, 이게 내 물건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시물을 경험, 감사, 그리고 배움으로 조금씩 바꿔나가 보세요. 조용한 부자들만 아는 3번째 함정, 브랜드가 아니라 자산을 쌓아라. 실제로 상위 0.1% 극소수의 부자의 평생 자산 중 무려 83%는 급여가 아니라 다양한 투자들에서 나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부자들은 온라인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빚에 시달리죠. 그렇기에 우리가 쌓아가야 할 것은 옷장 속 브랜드가 아니라 자유를 가져다줄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조용한 부자를 위한 또 다른 연습은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나가면 됩니다. 매달 한 번의 체면 소비를 멈추고 자산에 대한 투자로 바꿔보는 거죠. 새로운 아이폰 대신 인덱스 펀드 혹은 애플의 주식을 사봐도 좋습니다. 핸드폰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되지만 사놓은 자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을 더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물론 이 조언은 멜뿐 아니라 수많은 멘토들이 했던 말입니다. 저 또한 지출 앞 해당 브랜드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해봤고 그 결과 투자에서 나온 이득은 소비 패턴을 바꾸게 만드는 정말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용한 부자들이 이 부분을 겪어가며 남긴 조언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꼭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내용이자 조용한 부자의 트로피는 이겁니다.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자는 잠, 사기꾼 걱정 없는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즉,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삶이라는 작품을 그려나가는 멋진 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빛나든 혹은 혼자 빛을 내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 되겠죠. 멜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부를 쌓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여야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도 소셜미디어 속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이웃과 사촌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조용히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진짜 부다. 이번 영상을 정리하며 새삼스럽게 많은 걸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다른 방식들로 조금 시끄럽게 부를 만들고 또 멋진 삶을 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각자가 원하는 길은 다르잖아요. 적어도 제가 원하는 길은 시끄러운 길은 아닌 것 같기에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것을 알기에 조용히 불을 쫓는 여정에 힘이 되고자 이렇게 오늘도 멘토들의 메시지를 모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민하던 그 결정을,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